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선언하지 않은 만큼 우선 북한군은 정식 군대가 아닌 용병으로 간주됩니다. 혹 북한 군인들이 억류되더라도 북한 당국이 나서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북한은 내부에 러시아 파병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남과 북에서 과학을 전공한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을 집단 격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과연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여론이 관리가 될까요? 저는 격리시킨다고 해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 가족들을 집단 격리시켰다라는 것은 그 자신들이 파견한 북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가족들이 격리되기 전에 오해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막 얼굴도 많이 상할 만큼 정말 힘들어 했더라라는 사실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전쟁터로 자기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또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침묵할 수만 있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대북 학생기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북한군 DMZ에 나와 있는 MZ 세대 북한군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북한 전역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돼서 총알바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봤을 때 무더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해야 할 만큼 힘든 겁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대북 학생기 방송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들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장에서 무슨 전투가 일어났고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그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난 명분 없는 전쟁에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12,000명이나 파견돼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파장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북한 정권의 선택이 정말 그들의 자신들의 파멸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건데 여야는 북한 군인들을 탈북시키자 여러 가지 심리전을 두고 말이 많잖아요. 우리 측의 심리전이 통할까요? 북한의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이 돼 있다고 해도 북한은 10년씩 군대에 있으니만큼 일반 주민들보다 남쪽의 상황 그러니까 한류 같은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전을 한다면 또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아주 효과적인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죠. 그래서 북한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교전하지 않고 그들을 전부 귀순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전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드론에 북한군의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탈해서 자유세계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전쟁에 동원됐는지 과연 누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전쟁에 동원됐는지 이런 진실들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학성기 방송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의 이것은 살상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학성기 방송을 보내게 되면은 이것을 군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받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군사 기술력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인 전투 장갑차도 하나가 개발을 했고 그런 어떤 무인 전투 장갑차에 대북 학성기 방송을 실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원한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정말 북한군 지휘관이 북한군 전체를 끌고 귀순할 수도 있고 혹은 최소한으로는 과연 이 대북 심리전이 대북 학성기가 북한군 MZ세대에게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인기 같은 걸 이용하자는 말씀이셨고요.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그렇습니다. 무기를 제공해야 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장 지금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는 정말 최첨단 ICBM 기술이라든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 인공위성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호이 35를 비롯한 최첨단 전투기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 정권에게 제공이 된다면 그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무기 지원 카드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레드라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교류 정황이라든가 그리고 무기가 북한으로 최첨단 무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정황 이런 것들이 포착되는 것이 저는 레드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레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공개적으로 러시아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충건 의원님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